안녕하세요. 기업은행에서 기업고객 업무를 맡고 있는 최희연 대리입니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업점이다 보니까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은행원들은 보통 아침 업무 시작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팅이라고 하는데 영업점 업무 시작하는 그 문 여는 것부터 하면 한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오후 한 6시쯤에 업무가 끝납니다. 은행원들 보통 9시 반부터 한 3시 반까지 업무하고 빨리 퇴근하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건 고객들한테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고 앞에 업무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때 주로 하는 업무들이 이제 마감 업무라고 많이 하는데요. 고객들한테 입출금 받은 거 시제 맞추는 것부터 공과금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외환 관련된 업무들 마감하는 것들 포함하면 보통 한 4시 반에서 5시까지는 마감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이제 만기 관리들 어떻게 할 건지를 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수신, 여신, 외환이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수신은 여러분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입출금 하는 것부터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모두 다 이제 수신 창구 쪽에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이제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기업 고객 팀이나 가계대출 팀에서 많이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외환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 외국환 거래법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다 외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는 환전하는 업무부터 외국환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외환 관련된 업무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평균 초봉 같은 경우는 은행별로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요즘 신입회원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지금 한 8년 정도 지금 근무를 했는데 한 6,50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보통 영업점 직원분들은 그 각 영업점에서 평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평가 등급에 따라서 또 연봉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의할 수 있고요. 은행원의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면 오늘 또 뉴스에도 나왔어요.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같은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탈금융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행원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전통적인 금융산업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의해서 이제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업무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은행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바라는 것들은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은행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더 높은 수익성을 끌어내고 또 더 좋은 그런 금융 환경을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업점 수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지만요, 백오피스에서 더 고객들 지원하는 업무들 더 많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행이 가장 이제 다른 은행과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꼽는다면 지분 자체가 좀 달라요. 정부가 이제 기업은행에서 68% 정도 이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국책은행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고,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다 이제 국책은행의 한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은행은요,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영업 압박이 적어요. 그래서 만약 영업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업은행에서 시작해보시면 뭐 영업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요. 시중은행에 비해서 그런 압박들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그런 분야들을 본인이 더 어필해서 자기 개발한다면 더 전문화된 그런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기업은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 점포들도 많기 때문에요. 본인이 충분히 노력만 한다면 해외 점포로도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거예요. 복지하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육아휴직 총 3년이고 현재는 한 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발전해서 이제 나중에 2번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뭐 아이 낳고 뭐 한 1년 쉬다가 또 나왔다가 또 1년 쉬었다가 또 나왔다 하시는 거 가능할 수 있어요, 다음에. 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저리로 이제 그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복지들도 있고, 피복 구입비라든지 재화 구입비 같은 것들도 다 복지비 안에서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복지이고, 사실 가장 큰 복지는 연봉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큰 계기는 엄마의 권유가 제일 컸었는데요. 저는 사실 은행원이라는 거 굉장히 정적인 업무만 한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업무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보니까 전혀 정적이지 않아요. 엄청 동적이고 정말 액티브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와,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면은 은행원이 정말 창고에만 앉아있는 은행원은 정말 상상 밖의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원을 준비를 따로 한 게 별로 없고, 사실 최종 면접 볼 때까지는 제가 은행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 딱 보는 그 순간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왔으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행원을 원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찌 보면 서비스업의 가장 공통적인 고충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강한 고객들 상대하는 게 사실 가장 힘이 들죠. 근데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은 한국어랑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 분 상대하는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일단 처음에 너 신분증 있냐? 부터 물어봐야 하잖아요, 은행 업무 보면. 근데 이 신분증이란 단어를 도저히 제가 카자흐스탄어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나중에 통역기 어플 써서 신분증이란 단어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나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채용 과정 준비하면서 제일 도움이 됐었던 게 2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거 많이 연습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대별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면접 보러 들어가면 면접관 분들은 진짜 젊어 봐야 한 40대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이 50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나이대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말하는 속도가 빠른지 또는 내가 말하는 단어가 어른들이 듣기에 적합한 단어인지들을 조금 검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외하고 그 나이대의 어른들하고 많이 대화해보는 거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저는 경제신문 중에 경제신문 사설 부분을 많이 봤었는데, 사설을 읽다가 보면 이제 또 마음에 닿는 문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메모를 해놨었는데, 나중에 이제 논술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문구들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객한테 설명을 하는 업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다
라는 거 어필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학력이 어디까지든 내가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한 가지 한 가지가 더 기업은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기업은행이요. 얼굴 딱 보면은 좀 무서우신 분들도 좀 있어요. 물론 아닌 분들 정말 선남선녀들도 있지만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 보면은 좀 더 신뢰감 있는 인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면접 때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딱 얘기를 했던 지원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기업은행에 저와 같이 동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 이외에 내가 아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옆에 지원자가 질문을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렇게 대답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희연 지원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또 받았는데 저는 그때 다행히 제가 읽었었던 책이 기억이 났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남을 더 이제 돕는 위치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부행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네요 하고서 이제 좀 좋은 인상을 가져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되게 후한 점수를 주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할 수 있는 순간이 있고 아닌 순간이 있는데요. 그건 다 본인이 만드시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 그 동기분들 중에는 무용학과인 분들도 있고요. 사진학과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진 장점을 더 잘 어필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장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 전공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장점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보건 쪽이 더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같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이해도가 높고 쓰는 단어들도 또 그들의 마음에 맞는 단어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쪽 분야의 사업들이 많이 커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신문 읽는 거는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면은요,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자기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도 딴 적이 없어요. 은행 들어와서 따면 돈을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미리 안 따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경제 관련된 용어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행 들어오고 나면 관련된 용어들 공부할 기회가 오히려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관련된 기업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원활한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꼼꼼하고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원들 앉아서 좀 차분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거의 한 3-4가지의 일들이 머릿속에 동동 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놓치지 않고 고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서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도전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도 은행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도전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딱
정해져서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요, 돈 벌면서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길이 여러 가지 있다면 더 연봉 많이 좋고 복지 좋은 곳부터 시작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들한테는 은행 괜찮아요. 네. 육아휴직 3년 주는 직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행에서 좀 감동적이었던 순간들도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반도체 회사에서 성장을 했는데 더 발전을 해서 상장까지 하는 회사들을 볼 때라든지 정말 어려웠던 아기 가구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더 크게 사업이 확장되는 모습들 보면서 참 되게 뿌듯하고 같이 감동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영업점에서 일을 하다가 본부로 가게 되면 은행 영업점에서 경험했었던 일들과는 또 다른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을 들어오신다면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해보실 수 있는 은행원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